존경하는 남성분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귀 기울이신다면 부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시 당신은 매일 밤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애무하고 아래쪽까지 열심히 신경 쓰는데도 정작 아내의 표정은 무덤덤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다 끝내고 나면 아내는 등을 돌리며 피곤하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서지 않습니까? 많은 남성들이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당신이 해온 행동이 최선이 아니라 아내에게는 고문처럼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가슴, 준비되지 않은 음부에 성급하게 달려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이 순간부터 아내는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결국 다시는 그 시간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단 하나의 비밀만 제대로 기억하신다면 지금까지의 흐름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아는 남편은 아내가 먼저 다가오고 먼저 안기며 심지어는 밤새도록 당신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상처를 주는 남편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아내의 마음을 평생 울리는 연주자가 될 것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남에서 25년 넘게 부부의 성과 마음 문제를 상담하고 치료해온 57의 성의학 전문의 박현우입니다. 제가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남편 열애 9은 여성의 몸에서 진짜 버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전혀 다른 곳만 죽어라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왜 당신은 못 느끼느냐 라며 아내를 탓합니다. 결국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기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는 수많은 남편들이 찾아와 하소연을 합니다. 정력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아내가 잠자리를 피합니다. 이럴 때마다 제가 단 한 가지를 묻습니다. 혹시 아내의 가슴을 젖꼭지만 집중해서 자극하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성기의 중심부만 빠르고 강하게 자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놀란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네, 거기가 제일 중요한 곳 아닌가요?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아내의 사랑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무심한 태도 하나가 수십 년을 함께한 아내의 마음에 칼처럼 꽂힐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밀은 값비싼 약이나 정력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잘못된 상식을 깨부수는 것입니다. 여성의 몸이 원하는 것은 힘과 속도가 아닙니다. 바로 섬세함과 기다림입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모른 채 평생을 보내신다면 당신은 아내의 진짜 속마음도 모른 채 가장 외로운 남자로 늙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앞으로도 당신을 최고의 남편으로 이끌 특별한 비밀들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아내의 몸과 마음에 숨겨진 보물 지도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더 실감하시도록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온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부 세부는 바꾸었지만
그들이 겪었던 수십 년간의 고통과 회복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남편 박진우 씨는 평생을 군인으로 복무하다 장군으로 예편하신 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강직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몇 달 전 그는 아내의 손에 이끌리듯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아내 정희숙 여사는 68의 나이로 군인의 아내로서 인내와 헌신의 세월이 얼굴에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총명했습니다. 상담을 먼저 시작한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남편을 잠시 밖으로 내보낸 후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제 남편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평생 나라와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저에게도 늘 다정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과의 잠자리가 지난 40년간 단 한 번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렵고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늘 저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늘 똑같습니다. 가슴과 그곳을 너무 강하고 거칠게만 자극합니다. 저는 고통스러워서 몸이 굳는데 남편은 그것을 흥분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신혼초에 용기 내서 아프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여자는 처음엔 다 그런 거다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아내의 도리라 생각하며 평생을 연기하며 살아온 겁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조차 맺히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감정을 억누른 채 살아왔기에 슬픔마저 마른 듯 보였습니다. 존경받는 남편 곁에서 가장 사랑받아야 할 순간에 누구보다 깊은 외로움을 느껴야 했던 여인의 고통이 고스란히 제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연 한 장군의 아내만의 특별한 경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아내들이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을 실망시킬까 두려워, 혹은 자신이 다른 여자와 다르다는 자책감 때문에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한 채 고통을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내가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남편이 여성의 몸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어서 남편을 진료실로 다시 모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장군님, 혹시 아내분을 사랑하실 때 작전을 수행하듯 하지는 않으십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최단 시간 안에 최대 화력으로 점령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전곡을 찔린 듯 자세를 고쳐 앉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자가 힘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의 우렁찬 대답 속에서 저는 이 부부의 40년간의 불행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곧이어 퉁명스레 말했습니다. 원장님, 그럼 제가 40년 동안 헛수고를 했다는 말입니까? 아내는 한 번도 싫다는 기색을 하지 않았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아내분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장군님을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지킨 남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제가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여성의 몸은 정복해야 할 고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심스럽게 귀 기울여야 할 비밀의 화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화원에 삽을 들이밀면 꽃이 피어날 수 있을까요? 뿌리가 뽑히고 꽃이 푼 짓밟힐 뿐입니다. 제 이 단호한 비유에 그의 굳었던 얼굴 근육이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이 놓쳤던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처음부터 여성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깊이 이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다른 의사들처럼 단순히 남성의 기능 저하, 즉 발기력이나 정력의 문제에서만 원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부부를 상담하면서 신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강한 부부일수록 오히려 더 큰 불만족과 갈등을 겪는다는 사실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몸이 아니라면 마음의 문제인가? 혹시 남성과 여성은 서로 전혀 다른 언어로 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해답을 찾기 위해 의학 교과서뿐 아니라 심리학, 뇌과학, 심지어 인류학 서적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몇 년 전 파리에서 열린 국제학회에서 평생을 여성의 성적 쾌감과 심리를 연구해온 세계적 권위자 소피 부아 박사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은발을 우아하게 넘기던 그녀는 제 고민을 듣더니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박사, 남자들은 늘 목표 지점만 보고 돌진하려 하지요. 하지만 여성에게 오르가즘은 정복해야 할 산 정상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원 속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만나는 향기로운 꽃과 같습니다. 정원의 입구에서부터 천천히 걸으며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고 작은 들꽃 향기도 즐길 때에만 비로소 그 꽃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녀의 이 말은 제 뇌리의 번개처럼 꽂혔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여성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그곳에 이르는 길목에서 얼마나 섬세하고 천천히 다가가는가였습니다. 부하 박사는 이어서 해부학적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여성의 성기를 클리토리스라는 작은 점 하나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 아래에는 양쪽으로 뻗어 내려가는 뿌리, 즉 음액각이 골반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수많은 신경과 혈관이 거미줄처럼 얽혀 넓게 퍼져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클리토리스 중심부보다 그 주변의 말랑하고 부드러운 부위, 즉 음액 구우각, 일오조과 질 입구를 둘러싼 접합지대에 훨씬 더 많은 신경카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직접적인 강한 자극보다는 부드럽고 넓게 퍼지는 자극에 훨씬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그 순간 저는 그동안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답은 힘이 아니라 섬세함에 있었고 속도가 아니라 리듬에 있었습니다. 여성을 향한 접근은 정복이 아니라 산책, 즉 천천히 정원을 거니는 과정이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부분의 남성들이 평생을 오해하며 살아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 하나의 버튼만 누르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지도였습니다. 여성의 몸은 훨씬 더 넓고 깊은 비밀의 정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지도를 새롭게 펼쳐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성의 몸에 숨겨진 진짜 쾌감의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은 남성분들이 무릎을 탁 치며 깨닫게 되실 겁니다.
먼저 가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성의 가슴을 오직 젖꼭지, 즉 유두만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곳만 집중적으로, 때로는 강하게 빨거나 깨무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웅장한 산의 풍경을 두 눈으로 보지 못한 채 정상에 꽂힌 깃발만 흔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성에게 가슴은 단순한 성감대가 아닙니다.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 마음의 안정을 느끼는 심리적 고향입니다. 진짜 비밀은 젖꼭지 자체가 아니라 그 주변의 넓은 영역에 있습니다. 유두를 둘러싼 유륜, 가슴과 몸통이 만나는 부드러운 아랫선, 쇄골 아래에서 시작되는 봉긋한 윗선까지, 이 모든 부위가 여성에게 은은한 쾌감을 전해주는 숨겨진 영토입니다. 이곳을 따뜻한 입술과 혀의 넓은 면으로 부드럽게 감싸고 천천히 핥아줄 때 여성은 비로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성의 눈에는 여성의 성기가 단순히 하나의 버튼처럼 보일진 모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넓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클리토리스라는 작은 점만 알면 충분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울의 지도를 보면서 남산타워 하나만 알면 서울 전체를 안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남산타워는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는 명동의 활기, 인사동의 고즈넉함, 경복궁의 웅장함이 함께 존재합니다. 여성의 클리토리스 역시 눈에 보이는 작은 돌기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 뿌린 음액각이 골반 깊숙이 뻗어 있고 그 주변으로 수많은 신경과 혈관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주변부, 즉 클리토리스 중심이 아닌 말랑하고 부드러운 조직과 질 입구 주변부입니다. 이곳은 강하고 직접적인 자극에는 둔감하지만 부드럽고 넓게 번지는 자극에는 훨씬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름다운 정원은 무시한 채 곧장 중심부로 달려듭니다. 혀를 뾰족하게 세워 빠르고 강하게 핥거나 심지어는 세게 깨무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정원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예민한 꽃봉꼬리를 억지로 비비고 꺾어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성의 몸은 방어적으로 긴장하고 쾌감의 문은 굳게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진실을 환자들에게 설명할 때 많은 남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아내가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늘 숨을 멈추고 몸을 떨었거든요. 제가 그분께 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즐거워서가 아니라 아파서, 불편해서 떤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놀이공원에서 무서운 기구를 탈 때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진짜 즐거움일까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최선이라고 믿었던 행동이 사실은 아내에게 고통을 주는 최악의 실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를 버리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새로운 지도를 따라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25년간의 임상 경험과 수많은 부부 상담을 통해 완성한 아내를 평생 경험해 보지 못했던 황홀경으로 이끄는 5가지 황금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너무나 단순해서 정말 이런 게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사로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오늘 밤 이 5단계를 순서대로 그리고 천천히 실천해 보신다면
아내의 완전히 달라진 반응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원 입구에서 노크하기입니다. 절대로 처음부터 목표 지점으로 돌진하지 마십시오. 먼저 대음순 바깥쪽, 즉 허벅지와 맞닿은 부드러운 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는 혀를 쓰지 말고 오직 따뜻한 입술만 이용하십시오. 마치 나비가 꽃에 살짝 내려앉듯이 가볍게 쪽하는 소리를 내며 입맞춤을 건네는 겁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성적 흥분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다루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여 아내의 긴장을 풀고 심리적 안정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불과 2분이지만 앞으로의 과정 전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원 주변을 산책하기입니다. 이제 혀를 사용할 차례입니다. 그러나 혀끝을 뾰족하게 세우지 말고 혀를 넓고 평평하게 만들어 옆면을 활용하십시오. 음순과 음액 주변, 질 입구 주위를 마치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 천천히 쓸어 내리십시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때로는 부드러운 원을 그리면서 아내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내의 숨소리가 가빠지거나 허리가 미세하게 들썩이는 순간, 바로 그곳이 오늘 찾아야 할 보물의 위치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꽃봉고리 주변을 맴돌기입니다. 이제 클리토리스 근처로 접근할 때입니다. 하지만 절대 중심부를 직접 공략하지 마십시오. 대신 좌측 옆면, 우측 옆면, 그리고 위쪽을 혀끝으로 가볍고 리드미컬하게 자극하십시오. 마치 딱따구리가 나무를 톡톡 두드리듯 짧고 경쾌하게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는 강렬한 자극이 아니라 은은하고 부드러운 쾌감을 통해 아내의 몸을 서서히 달아오르게 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따뜻한 숨결 불어넣기입니다. 아내의 몸이 충분히 달아올랐다고 느껴질 때 새로운 자극을 더해야 합니다. 혀로 부드럽게 자극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그 부위에 따뜻한 숨결을 후 하고 불어넣으십시오. 그리고 곧바로 입술, 전체로 그곳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쪽 하는 소리를 내며 빨아들이는 겁니다. 혀의 촉각 자극, 숨결의 온도 자극, 입술의 압력이 동시에 어우러질 때 아내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차원의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파도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아내가 거의 절정에 다다른 것 같을 때 모든 것을 멈추십시오.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혀와 입술을 떼고 잠시 쉬며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이십시오. 사랑해. 이 멈춤의 순간이 아내의 몸을 더 큰 파도를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단계부터 천천히 반복해 보십시오.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쾌감의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 5단계만 제대로 익혀도 당신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아내의 반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5단계 황금 기술을 익히셨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연주할 때 똑같은 악보를 본다고 해서 모두가 거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감동을 주는 연주에는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을 아내의 마음을 울리는 연주자로 만들어줄 3가지 특급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병원에서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제가 25년간 상담하며 직접 터득한 진수입니다. 첫째, 당신의 손을 함께 사용하십시오. 많은 남성들이 입으로 애무할 때 두 손은 무기력하게 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온몸이 성감대입니다. 당신의 입이
아내의 비밀 정원을 탐험하는 동안 한 손은 가슴을 부드럽게 감싸고 다른 손은 아랫배나 허벅지 안쪽을 천천히 쓰다듬어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자극하면 쾌감은 서로 연결되어 훨씬 강력한 오르가슴으로 증폭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각각의 악기가 어우러져 하나의 교향곡을 완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아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은 그 어떤 기술보다 중요합니다. 여성의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혀가 특정 부위를 스칠 때 숨이 더 가빠지지는 않는지, 허리가 살짝 휘어지지는 않는지, 손끝이 당신의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힘이 들어가지는 않는지 그 미세한 변화를 관찰해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당신이 머물러야 할 자리입니다. 남성들은 흔히 자신이 리드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만 진정한 고수는 상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내의 몸이 이끄는 대로 부드럽게 움직이십시오. 셋째, 폭포수 마무리 기술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팁입니다. 아내가 절정에 가까워졌을 때 파도를 기다리는 시간을 가진 후 다시 자극을 이어가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아내가 절정에 도달하는 순간 혀의 움직임을 멈추고 입술 전체로 클리토리스 주변을 부드럽게 감싸듯 눌러주십시오. 동시에 손바닥으로 아랫배, 즉 방광 부위를 원을 그리며 깊게 마사지하는 겁니다. 이때 골반저근이 반사적으로 강하게 수축하면서 아내는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듯 전신이 무너지는 듯한 강렬한 오르가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경험 많은 전문가들만이 아는 최고의 마무리 비법입니다. 이 세 가지 비밀을 5단계 기술과 결합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서툰 연주자가 아닙니다. 아내의 몸과 마음을 완벽히 울리는 메스트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알려드려도 그것을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사용하면 사랑이 아니라 고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철칙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는 아내를 위한 것이자 동시에 당신 자신을 지키는 기본 원칙입니다. 첫째, 청결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당신의 입과 손은 아내의 가장 소중하고 연약한 부위에 닿게 됩니다. 그러므로 애무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양치질을 하고 손을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특히 수염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남편에게는 부드럽게 느껴질지 몰라도 아내의 피부에는 거친 수세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남편의 수염 때문에 피부에 상처가 나고 염증까지 생겨 병원 치료를 받으러 오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시간이 상처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오늘 제가 아내를 홍콩으로 보내는 비법을 알려드렸다고 해서 매번 아내가 반드시 절정에 도달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성의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컨디션,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등 수많은 요인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자책하거나 아내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즐거운 과정은 시험이 되어버립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서로의 몸을 탐험하고 교감하는 그 과정 자체의 즐거움입니다. 셋째, 대화 없는 애무는 소리 없는 아우성입니다. 당신은 아내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독심술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섬세하게 관찰해도 직접 물어보는 것만큼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중간 나지막하게 물어보십시오. 자기야, 지금 느낌이 어때?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어디가 가장 기분 좋은지 말해줄래?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화가 오갈 때 비로소 부부는 서로의 가장 좋은 스승이자 최고의 파트너가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질문은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만족시키고 싶다. 라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세 가지 철칙만 지켜도 당신의 애무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진정한 사랑의 교감이 될 것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이 비밀의 정원 산책법을 알려드리며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한 여성의 성감을 되살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남편이 아내의 몸을 존중하며 탐험하기 시작할 때 그 섬세한 변화는 부부 관계 전체를 되살리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대학 교수 이재호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마친 뒤 그는 혼자 남아 제가 알려드린 기술들을 꼼꼼히 메모하며 연습하려는 열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달 뒤 그는 더 이상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예약을 하고 활짝 웃는 아내와 함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분위기는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냉랭하고 어색하던 기운은 사라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따뜻한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원장님,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저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어리석고 이기적인 남편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 밤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처음으로 아내의 몸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를 떠나 그 과정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 경이로웠습니다. 아내의 작은 신음, 가빠지는 호흡, 몸의 미세한 떨림,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저는 제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을 이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제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좋아서 울었는지 서러워서 울었는지 모를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후로 우리 부부는 매일 밤이 신혼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되살려주신 것은 단순히 잠자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사랑과 존중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옆에서 말없이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남성의 변화는 단순히 기술의 변화가 아닙니다. 정복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사랑으로 탐험하기 시작할 때 여성의 몸과 마음은 비로소 활짝 열립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약이나 기구로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관계 회복의 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비밀의 정원 산책법은 단순히 아내를 만족시키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실은 당신 자신의 건강과 삶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성생활은 놀랍게도 5가지 놀라운 혜택을 남성에게 안겨줍니다. 첫 번째 선물은 강력한 심장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의과대학 연구팀이 2010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규칙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약 45% 낮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생활이
곧 최고의 심장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건강한 전립선입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남성들이 전립선 문제로 고생합니다. 그러나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 속에 쌓인 노폐물과 염증 물질을 자연스럽게 배출시켜줍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사정하는 남성은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20% 이상 낮아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세 번째 선물은 천연 수면제입니다. 오르가슴 순간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은 뇌와 몸의 긴장을 풀어주며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실제로 런던 수면의학센터에서는 성관계 후 수면의 질이 평균 30% 이상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면제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내의 품에서 편안히 잠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수면제입니다. 네 번째 선물은 강력한 면역력입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1년 이후에 성관계를 하는 남성의 면역 글로불린 A 수치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0%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감기나 잔병치레에 걸릴 확률을 크게 낮춰줍니다. 사랑보다 더 강력한 면역 강화제는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선물은 젊음의 묘약입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은 노화 억제 호르몬인 DHEA 분비를 촉진합니다. 또한 스킨십과 애정 표현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피부 혈색을 맑게 합니다. 영국 퀸스 대학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한 남성이 실제 나이보다 평균 70년 더 젊어 보인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아내를 만족시키는 것은 단순히 아내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당신의 심장, 전립선, 수면, 면역력, 그리고 젊음을 지켜주는 최고의 건강 투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술과 원리를 배웠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제게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처음에는 아내가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다시 예전처럼 무덤덤해졌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제게 감사 인사를 하며 행복한 얼굴로 다시 찾아옵니다. 똑같은 기술을 배웠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술의 함정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반응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피며 조심스럽게 따라가던 남편이 시간이 지나면 나는 이제 잘한다 는 자만심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만족을 위한 연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50대 사업가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것을 배우면 금방 자기 것으로 만드는 성격이었죠. 그래서 제게 배운 기술을 교과서처럼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그의 아내가 따로 저를 찾아와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원장님, 남편이 열심히 노력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꼭 숙제 검사 받는 기분이에요. 제 반응을 살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배운 기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최고의 연주자는 악보를 기계적으로 완벽히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관객은 오직 한 사람, 바로 아내입니다. 기술은 잠시 잊으시고 아내의 눈빛과 숨결, 미세한 몸의 떨림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방법은 아내에게 당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아내와 함께 사랑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과정입니다.
그 사실을 잊는 순간 당신의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내의 몸이 보내는 어떤 신호에 집중해야 할까요? 여성은 남성처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은 솔직합니다. 지금부터 아내가 보내는 그린라이트 신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호흡의 변화입니다. 여성이 성적으로 흥분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숨결이 바뀝니다. 평소보다 가빠지고 불규칙해지며 짧은 신음이나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이는 결코 연기할 수 없는 본능적 신호입니다. 당신의 애무에 아내의 호흡이 달라진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신호는 골반의 움직임입니다. 당신이 아내의 비밀 정원 주변을 천천히 산책할 때 아내의 골반이 가만히 있지 않고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더 가까이 와달라는 무언의 초대장입니다. 반대로 몸에 힘을 주며 뒤로 물러나려 한다면 자극이 너무 강하거나 불편하다는 신호이므로 즉시 속도와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온몸의 반응입니다. 진짜 흥분이 시작되면 젖꼭지가 단단해지고 얼굴과 가슴이 붉게 달아오릅니다. 또한 당신의 머리카락이나 등을 잡던 손길이 점점 더 강하게 움켜쥐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쾌감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내의 몸이 보내는 그린라이트를 발견하는 보물찾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대화이며 당신이 아내와 함께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부부의 사랑은 침실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침실 밖 일상의 태도에서 이미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 동안 아내에게 무심하게 대하고 집안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상처 주는 말을 서슴지 않던 남편이 밤이 되었다고 갑자기 다정한 연인으로 변신한다면 아내의 마음이 열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의 성욕은 남성처럼 단순히 스위치를 켜듯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마음은 하루 종일 쌓인 감정과 교감 위에 천천히 불이 붙는 장작불과 같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받았던 한 대기업 상무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알려드린 기술들을 철저히 익혔지만 아내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의 생활 습관을 물어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만 보고 아내가 차려준 밥을 말없이 먹고 출근, 저녁에는 TV 앞에 앉아 리모컨만 잡고 잠드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무님, 지금은 젖은 장작에 불을 붙이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아내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가장 좋은 부싯돌은 침실 안의 기술이 아니라 침실 밖에서의 작은 관심과 배려입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3가지 처방을 드렸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를 5분간 안아주며 잘 잤어? 라고 말하기. 둘째, 저녁 식사 후에는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 라는 한마디와 함께 설거지 도와주기. 셋째, 잠들기 전 아내의 어깨와 발을 5분간 정성껏 주물러 주기. 그는 처음에는 몹시 어색해했지만 한 달 뒤 다시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설거지를 시작한 날부터 아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제가 다가가기도 전에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내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화려한 기술이 아닙니다. 아침에 따뜻한 포옹, 저녁에 다정한 말 한마디, 잠들기 전에 작은 마사지, 이 사소한 일상 속 사랑의 표현이 침실의 불꽃을 지피는 진짜 힘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이제 와서 내가 변할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무슨 주책입니까? 특히 젊은 시절의 힘과 체력만을 기준으로 현재의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성생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성생활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젊은 시절의 성이 힘과 속도를 앞선 단거리 질주라면 중년 이후의 성은 서로의 호흡을 맞추며 풍경을 즐기는 느긋한 산책과 같습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아내의 작은 표정 변화, 미세한 숨소리의 떨림, 말없이 보내는 눈빛의 의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한 세월 속에 쌓인 깊은 이해와 유대감. 이것이야말로 젊은 세대는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노부부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두 분 모두 80을 넘기셨는데 늘 손을 꼭 잡고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께서 제게 수줍게 물으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나이에도 부부관계를 가져도 괜찮은 겁니까?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사실 나는 요즘이 신혼 때보다 더 좋습니다. 젊을 때는 그저 내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는데 이제는 할멈의 숨소리 하나, 손짓 하나에도 사랑이 느껴집니다. 서로 꼭 껴안고 잠드는 것만으로도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성은 오히려 더 깊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힘과 시간이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서로를 향한 이해와 배려의 깊이는 그 어떤 젊은이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기술들은 단순히 잃어버린 기능을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깊고 원숙한 사랑을 아내에게 전달하는 표현의 도구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젊은 시절과 비교하며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제야말로 당신만의 진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한 남성이 침실에서 자신감을 되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부부 관계가 좋아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생 전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자신감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잠자리에서의 자신감은 곧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서도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3세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은퇴 후 경로당에서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심한 무기력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장기판 앞에서도 웃음을 잃은 채 늘 패배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에도 끼지 못했고 스스로 작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왔고 제가 알려드린 5단계 황금 기술과 침실 밖에서의 사랑법을 진심으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환하게 웃는 아내와 함께였습니다. 그가 제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 지난주에 전국 노인 장기대회에 나가서 우승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갈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지니 매사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장기를 둘 때도 예전처럼 주눅들지 않고 과감하게 술을 두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기세에 눌리지 않으니 없던 묘수도 떠오르더군요. 그는 잠시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저를 보고 경로당 친구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무슨 좋은 약을 먹었냐, 회춘이라도 했냐고 묻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 마누라 사랑이 보약이다. 아무도 안 믿더군요. 그런데 요즘 우리 경로당 친구들 사이에서 아내에게 잘하는 게 유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침실이 변하면 표정이 변합니다. 표정이 변하면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그늘 속에서 살 것인가, 빛 속에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아내를 향한 사랑 속에 당신의 인생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지금 그 스위치를 켜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부부의 가장 은밀한 고민과 그 해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너진 자존심 속에서 고통받던 한 남성의 이야기에서 시작해 여성의 몸에 숨겨진 비밀의 정원, 그리고 그 정원을 탐험하는 구체적인 5단계 황금 기술과 특급 비밀까지, 이제 모든 지도가 여러분 손안에 놓였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끄고 여느 때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아내에게 상처를 주며 스스로 좌절하는 밤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내의 손을 잡고 새로운 첫걸음을 내디드시겠습니까? 여보, 오늘 내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고 싶어. 이 한마디의 용기가 당신과 아내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기술과 지식보다 더 중요한 단 하나의 출발점은 바로 나의 무지를 인정하는 용기와 아내를 다시 사랑하려는 의지입니다. 내가 지금껏 아내의 몸을 잘 몰랐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아내를 처음 만났던 그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알아가고 만족시켜 주려는 의지, 이 2가지만 있다면 반드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을 다해 이 5단계 황금 기술을 실천해 보십시오. 아내는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감동의 눈물을 당신 품에서 흘리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정력제는 약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아내를 향한 사랑과 배려 속에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 마음의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용기 있는 다짐이 같은 고민 속에서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부부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함께 응원하며 다시 뜨거운 인생을 만들어 갑시다. 부디 당신의 모든 밤이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부부 행복 주치의 박현우였습니다.